안녕하세요. 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드디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에 왔어요, 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능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선 문제가 참 많이 나오죠. 10문제 이상이 기본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조선이죠.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이제부터. 고대사는 세기별로 하고, 고려사는 지배계층별로 하고, 조선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왕별로, 임금별로 하면 됩니다. 보통 수험서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막 돼 있어. 그 따로따로 막 대가리가 깨져. 막 나중에 다시 또 왕별로 다시 또 묶어서 또 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할 때부터 아예 그냥 왕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임금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왕별로 하려면. 제가 조선도 지금 영상을 한 5개 정도는 한번 끝내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들보다는 조금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조선이잖아. 조선. 자, 들어갑시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 철고승 이렇게 27명의 조선 임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하느냐? 아니죠. 언제 이걸 다 해? 여기서 걸러내야죠.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세세, 성년중, 명선, 광인, 효연, 숙영, 정순원, 철 이렇게 하면 돼요. 27개에서 17개, 16개로 줄였어요. 10개를 줄였죠. 대단하죠. 안 대단한 거예요. 안 나오니까 지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 이어지는 제가 흐름들은 설명을 드릴게요. 삭제된 임금에 대해서는 중간에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하나에 조선 임금 한 4명 정도씩 설명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제 기타 조선에 나올 것들을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정태세 문단세부터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태가 누구죠? 첫 번째 태. 우리 고려에서 배웠죠. 태조 이성계. 나라를 세운 왕에게 태조라는 묘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건도 태조 왕건이잖아. 첫 번째 태가 태조니까 당연히 두 번째 태는 뭐겠어? 태종이지, 태종. 묘호, 제가 방금 묘호라는 말을 썼잖아요. 묘호가 임금이 죽고 나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조 아니면 종으로 끝나죠. 어떨 때 조고 어떨 때 종인지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시작하는 임금들이 있어. 태조, 태종, 세조, 세종, 인조, 인종, 순조, 순종. 막 헷갈려.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태는 태조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업적부터 한번 가볼게요. 태조 이성계 보자. 얼마 없네요. 이 조선을 세운 엄청난 이성계가 이거밖에 없어.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돼요. 대신 스토리 흐름을 알아야 돼. 위화도 해군하고 황산대첩은 왜 고려 때 배웠죠. 고려 말에 황산대첩 때 외구 물리치면서 전국구 이런 아이돌 장군님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신흥부 인세력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또 요동정벌 하라고 하니까 사불가론을 외치면서 반대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해 버렸죠. 그리고 그대로 당시 실세였던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자기가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 급진 신인사대부였던 정도전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과전법 만들고 검문세족들 쭈구리 만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까지 배웠죠. 고려에서. 그러면 이제 태조 이성계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한양천도 이것과 저희중 왕자의 난이 발생한 거 이것만 2개만 공부하면 돼요. 맞습니다. 2개만 공부하면 돼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건 쉽죠. 이건 뭐 조선의 수도는 한양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자의 난이 도대체 뭐냐? 왕자의 난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사료를 보고 이게 왕자의 난인지 공주의 난인지 내시의 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합니다. 왕자의 난을 알아야 그 다음 왕인 태정태세 문단세의 정종과 태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태조 이성계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어요. 순서대로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여기 6명은 첫째 부인한테서 난 자식들이고 아들들이고 그 다음 둘째 부인한테서 방번이하고 방석이를 낳았어. 가운데 한 글자가 다 방자 돌리냐? 가운데 돌린 자가. 이 중에서 빨간 글씨로 된 방과, 방간, 방원, 방석 이 아들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당시 상황부터 알아볼게요. 일단은 그 아빠인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하고 조선을 세웁니다. 정도전이 재상중심 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의 실세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막 궁궐 이름도 짓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동정벌 한다고 하면서 신하들이나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을 정도전이 없애려고 합니다. 사병들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냥 개인 병사들이야. 그걸 없애려고 해. 기분이 겁나게 나쁘지. 특히 5째 아들인 방원. 이 방원이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사병을 없애려고 하네?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정도전 이 새끼 그냥 걸리기만 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아빠인 이성계가 이제 세자책봉을 했어. 누굴 세자책봉했냐? 세자책봉 뭔 말인지 알죠? 세자가 뭐야? 다음 임금이 될 왕자를 세자라고 하죠. 아무튼 그 세자를 뽑는 게 세자책봉이야. 세자가 누가 됐냐면 막내 아들인 방석이가 된 거예요. 이방원이 이제 그 순간 이제 빡 돌았지. 완전 빡친 거야, 이제. 아니, 첫째 형도 아니고 둘째 부인한테서 낳은 막둥이 방석이가 세자라고 개빡친 거야. 그리고 세자 책봉에 찬성한 사람이 또 정도전이야. 안 그래도 정도전한테 그냥, 기분이 나빠졌었는데. 이런 이야 히말라야 같은 막새끼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방원이 첫 번째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도전도 죽고, 막내 아들인 방석이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태조 이성계에 이어서 둘째 아들인 방과가 임금이 돼요. 원래 그 첫째 방우 있었죠, 방우. 방우는 뭐 일찍 죽어가지고 없었고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가 임금이 되니까 그가 바로 태정태세 문단세의 가장 존재감 없는 두 번째 임금 정종이에요. 왕자의 난 때문에 정말 이제 얼떨결에 임금이 된 거야.
1차 왕자인환을 요약하자면 뭐겠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정도전하고 막내 아들 방석이를 죽였고 그 결과 방과가 왕이 되고 그가 바로 정종이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2차 왕자인환은 쉬워요. 이제 이방원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둘째 형 정종이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얼떨결에만 왕이 됐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거야. 근데 그 순간 이제 넷째 형이었던 방간이가 태클을 거네. 그래서 2차 왕자인환은 이 방관과 방원의 싸움이 되었고 결국 방관이 죽게 되고 2차 왕자인환 끝에 정종이 내려오고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원이 바로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에요. 내용 대충 알겠죠? 내용은 알았어. 이제 사료가 왕자인환인지 알아야 돼.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될까? 정도전이 나올 수 있겠지. 정도전이 왕자인환에서 죽으니까. 정도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방원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이방원이 이 당시에는 정한군이라고 불려요. 정한군. 우리 그 왕자들 뒤에는 군자가 붙잖아요. 광해군, 연산군. 정한군. 정한군이었어요. 정한군. 단종은 노산군이었죠. 이방원은 정한군이었어요. 정한군. 정한군이라는 사료가 그 키워드가 사료에 나오면 이거 100% 이거는 왕자인 아니야. 이땐 태종이 왕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왕자 시절이었으니까 뭐뭐 군으로 불리잖아. 이방원이 정한군이었다. 사료에 정한군과 정도전이 등장한다? 볼 것도 없어요. 왕자인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또는 방석, 방간, 방과 이런 뭐 방자 돌림 이성계 아들 이름들이 나와준다? 그것도 볼 거 없이 99% 왕자인한 사료야.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왕자인한 시기 찾는 문제 나오겠지. 왕자인한 시기 찾는 문제는 당연히 조선 건국 이후지 바로 태조 이성계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그 배울 태종 이방원의 선택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두 차례 왕자인환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였다. 누구야? 이방원이지. 태종 이방원의 선택지예요. 또는 왕자인환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누구야?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의 선택지가 이렇게 왕자인환과 관련해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인환 문제가 태조 이성계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 제2기간 중에 왕자인환이 발생했다. 그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 태조 이성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벌써 9분 지났네. 자, 그러면 이제 아빠 이성계가 아들인 이방원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지. 자기랑 같이 이런 조선을 세운 그런 친구이자 동료였던 아끼던 그런 정도전을 죽였고 또 자기가 겁나게 이뻐했던 막내 아들 방석이를 죽였는데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그래서 저기 그 북한 그 함경도에 있는 함흥이라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성계가 가버려요. 아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더니 태종은 아빠한테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소식도 알리고 안부도 묻고 또 이제 모시고 올라오고 사람을 계속 보내. 근데 이성계가 그 사람들이 오늘 척척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함흥차사. 함흥에 보낸 사람을 그때 차사라고 불렀는데 함흥으로 보낸 차사가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이성계가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어디 뭐 신문 가거나 뭐 어디 간 사람이 소식도 없고 답변도 없고 뭐 깜깜 무소식일 때 그 함흥차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쉽게 뭐 돈 빌려가도만 뭐 완전 함흥차사야. 뭐 이렇게 이럴 때 쓰죠. 자, 우리가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의 조선 3대 임금 이제 태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종 볼 거 없지. 정종은 진짜 왕자인환 때문에 잠깐 정말 임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려 정종은 업적이라도 있지.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을 창설하였다. 그 누구야? 고려 정종이지. 선택지로도 잘 나오잖아요. 근데 조선 정종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냥 1차의 왕자인환 이후에 임금이 된 것만 여러분들 그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조선 3대 임금 태종 할게요. 태정태 세 번째 태, 두 번째 태죠.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을 가보겠습니다. 자, 태종 업적 봅시다. 태종부터 이제 외울 게 좀 많아져. 한번 화면을 쭉 보시면 자, 한번 보시고. 두 차례 왕자인환으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선택지는 앞에서 봤죠? 했죠? 다음으로 볼게. 육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게 뭐야? 육조 직계제가 뭐지? 원래 조선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우리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세 명의 정성들이 합쳐서 의정부야. 그리고 그 밑에 이조, 호조, 예조판서, 병조판서, 무슨 막 공조판서 이런 육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조에서 의정부로 보고를 올리면 의정부 그 삼정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왕한테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의정부 서사제예요. 그럼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이 힘이 세겠지. 자기네들 뭐 걸을 건 거르고 왕한테 보고하고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 이방원 태종은 왕의 힘이 세야 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 얼마나 힘들게 왕이 됐어. 사람 몇 명 죽이고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힘이 세야지. 그래서 야 니들 삼정승 저쪽에 쭈그러져 있고 육조 니들이 나한테 직접 보고해.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입니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태종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음 왕인 우리 갓킹 세종대왕께서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실시하긴 합니다. 나라는 임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과 같이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왕에서 그 누구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그 내가 육조직계제를 다시 할 상인가 하면서 수양대군 이정재 세조가 즉위하면서 또 육조직계제로 또 가요. 그러니까 야심가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태종 또 세조 다들 사람 몇 명씩 죽이고 왕된 태종하고 세조가 육조직계제를 실시한 겁니다. 세조도 계유정한테 한 명이랑 같이 많이 죽였죠. 김종서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자, 아무튼 태종 선택지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병혁파. 사병이 뭐랬어? 아까 얘기했죠. 신하들이나 뭐 귀족들, 왕족들이 개인적으로 병사를 갖고 있는 게 사병이야. 그래서 아까 정도전이 요동정벌 때문에 사병을 협파하려고 하니까 이방원이 기분 나빴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태종이,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밑에 놈들은 병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하면서 사병을 협파한 거예요. 웃기죠? 아무튼 이것도 역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태종의 업적, 사병협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다음은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이 뭐냐면 호패가 주민등록증이야. 16살 이상 남자들은 호패를 나눠줍니다. 왜 나눠줄까? 세금 잘 거두려고, 군역 잘하게 하려고. 결국에 왕권 강화예요. 호패법을 실시해서 16살 남자들 파악해가지고 세금도 걷고 일도 시키고 뭐 그러려고 호패법을 실시했어요. 호패법 실시, 태종업적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은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 선택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태종의 업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우리 그 고려 최고기구가 뭐였지? 중서문화성이었죠. 그게 중서성하고 문화성 합쳐서 중서문화성이에요. 그 문화부가 이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문화부로 있었어, 문화부. 근데 문화부를 이제 없애려고 그래, 태종이. 근데 문화부 산하에 낭사라는 게 있어요, 낭사. 낭사가 뭐냐면, 그 왕한테 싫은 소리 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막 하면서 그 쓴소리 하는 게 바로 낭사예요. 근데 이제 문화부를 없애면서 낭사는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이 낭사를 사관원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독립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조선의 3사 있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있잖아. 이 중에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대간이라고 있어요. 대간. 이 대간들이 왕한테 쓴소리도 하고 뭐 간쟁, 봉박 이런 어려운 말 막 쓰죠. 그리고 관리들 임명할 때 그 동의하는 서경권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죠. 아무튼 조선 3사 중 하나인 사관원이 언제 생겼다? 태종 때 생겼다. 어디로부터 생겼어? 문화부 낭사로부터 분리돼서 사관원이 독립됐다. 태종 때. 그리고 그 사관원이 원래 뭐였다? 그치. 고려 때부터 있었던 문화부의 낭사였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이것도 역시 선택지로 정말 잘 나오는 거죠. 태종 때 처음 주자소가 만들어집니다. 주자소가 뭐야? 주자가 이 쇠물을 부어갖고 만든다는 뜻의 그런 주자예요. 우리 올림픽 기념주화 할 때 그 주자. 주물 할 때 주자. 그러면 우리가 금속알자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쇠물이니까. 구리로 만들었어요. 개미자는.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한능검에서는 태종에 이때 만들었던 개미자하고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갑인자만 기억을 하면 돼요. 개미자, 갑인자. 일단 여기고 세종대왕은 갑오부더 갑이잖아. 갑 중에 갑, 킹 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은 갑이니까 갑인자. 나머지 개미자는 태종.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건 보면 잊혀지지 않는 지도예요. 중국이 겁나 커, 막 아프리카보다 커. 우리나라도 진짜 커, 막 역대급으로 커.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야. 우리나라 역대급으로 크게 나와가지고. 이 지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그 동아시아 세계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 태종 때 만들어졌다. 지도 같은 경우는 눈하고 머리하고 동시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눈에는 잘 띄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태종 마지막으로 신문고 설치. 신문고가 뭐야? 백성들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해결해야 될 거 직접 들어주는 거죠. 지금도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국민신문고로 민원 들어오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신문고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무튼 사료와 선택지로 신문고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누구다? 그건 조선 태종이다. 이 신문고 제도가 사라졌다가 태종 때 만들어져서 사라졌다가 영조 때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영조 사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문고가 부활했다. 신문고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신문고 설치와 다시 설치를 잘 보고 이게 태종인지 영조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신문고 설치는 조선 태종. 자, 끝. 태종 이제 끝난 거 할 게 더 있나? 더 있겠지. 뭐 태종 뭐 지금까지 한 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진짜 추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구멍이 있겠지. 지금까지 안 나오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태종 이성계한테는 정도전이라는 신하가 있었죠. 태종한테는 하륜이라고 하는 그런 소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포스팅에 정도전 포스팅하면서 하륜을 다룬다 해놓고서 말만 해놓고서 제가 안 했었는데 이번 52회 시험에 태종의 하륜이라는 말이 나와줬어요. 태종 그 문제. 태종 그 최고의 참모가 바로 하륜이었습니다. 하륜. 사료에 하륜이 나온다? 그럼 100% 태종이에요. 왕마다 이런 신하들이 있습니다. 세조한테는 누가 있어? 한명회가 있었지. 정조한테는 정약용이 있었고, 세종대왕은 뭐 훌륭한 신하들 워낙 많죠. 또 태종 할 게 뭐 있냐, 뭐 의금부, 승정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거 다 태종이 만든 겁니다. 또 우리 팔도광산이라고 하죠. 팔도광산. 조선을 팔도로 나눈 것도 태종이에요. 그래서 각 도에 관찰사 파견하고, 태종이 이렇게 조선 초에 왕권 강화를 딱 그냥 확실히 해주고 기틀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마음껏 자기 능력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왕자의 난 때문에 잔혹하고 뭔가 좀 욕심 많고 뭐 그런 이미지지만 알고 보면은 이 세종대왕을 만들어낸 훌륭한 임금이었다. 그렇게 뭐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종태세 문단세 중에서 네 번째인 조선의 4대 임금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 세종대왕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냥 세종은 100% 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하면은 뭐 2번 나오고 1번 안 나오고 3번 나오고 1번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워낙 훌륭한 사람이야. 신하들도 잘 나와. 세종의 신하들도 워낙 업적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세종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봤었는데 진짜 좀 파면 팔수록 진짜 훌륭한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업적이 너무 많아요. 다 알아야 돼. 알아야 되지만 진짜 다 다룰 수 없다는 거. 아무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세조 화면을 보시면 아이고 많네. 정말 많다. 정말 많은데 정말 조금만 적은 거예요. 자, 정말 잘 나오는 것만 적은 겁니다. 자,
우리 세종대왕을 이렇게 짧게 끝내는 건 말이 안 돼. 너무 조금 적은 거나 마찬가지야. 자, 세종대왕 한 명만으로도 한 시간 넘게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업적이 많은 분입니다. 그나마 선택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적은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일단 뭐 집현전 설치, 훈민정음 창제, 또 뭐 추국이 제작, 이런 건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한글 만들고 뭐 훈민정음, 집현전, 추국이 다 아니까. 이거 사료에 나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대신에 집현전 학자들은 인물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 임금도 뛰어났지만 신하들도 엄청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요.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고 하니까 딱 4명만 볼게요. 자, 정인지, 이순지, 신숙주, 장영식. 다들 뭐 특징들이 그냥 하나씩만 있어. 화면 속에 이 사람을 일단 알아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 이것만 한 건 아니지만 골고루 많은 일들을 했지만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거예요. 정인지는 기전체 역사서 고려사를 간행했어. 기전체는 원래 뭐야? 기무식 삼국사기, 본기 열전, 기전체죠. 고려사는 본기 대신에 세가를 써서 세가 열전 어쩌고 뭐 하는 그런 역사서가 나오면 그건 고려사다. 그리고 정인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순지는 세종 때 만들어진 역법서 칠정산 간행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숙주는 세종 때 일본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성종 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숙주는 세종, 세조, 성종에 걸쳐서 쭉 활동한 신하입니다. 장영실은 잘 알죠? 장영실은 자경루가 뭐야? 물시계, 앙부일구, 해시계, 혼천이는 천체 건축기고요. 10,000원짜리 뒤에 혼천이 그림 있죠. 근데 혼천이를 이때 세종 때 만들고 나중에 그 조선 후기로 가면 혼천이를 개량했다고 나오는 사람 누구지? 혼천이 개량한 사람은 홍대영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4사람 꼭 기억하고 칠정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 역법이 다 중국 위주로 되어 있었어. 근데 우리 세종대왕님이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태종 때 했죠. 세종대왕이 임금 중 갑 오브 더 갑이니까 갑인자를 만들었다. 태종은 개미자. 그다음에 농사직설. 제가 농서하고 의서는 제가 포스팅에 알기 쉽게 쓰려고 진짜 노력해서 쓴 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서 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농사직설의 키워드는 각 지역마다 풍토가 달라.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역별 농사 경험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농서가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그 뒤에 만들어지는 농서들 대부분이 농사직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세종대왕 농사직설 기억을 하면 돼요. 이 농사직설을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해보자면 농사에 관한 바른 말씀, 고든 말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의 경험담이야말로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다. 참 이름도 잘 지었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풍토가 달라. 농민들의 경험담. 그래서 농사직설 세종대왕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 한능검에서는 솔직히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냥 전분육등법은 그 땅의 비옥도를 등급으로 나눈 거고, 연분구등법은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그 풍용을 9등급으로 나눈 거야. 왜 나눴을까? 세금 잘 거들라고. 이런 거를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이런 법을 공법. 이 공법의 공자가 바칠 공자입니다. 그럼 공법이 무슨 그 공공의 그 공이 아니라 바칠 공이야. 공법이 그럼 지금은 무슨 법일까? 세법이야, 세법. 세금을 공평하게 잘 거두려고 전제상정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부담 안 가게 하고 나라 살림은 늘리고 하는 그런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에 전제상정소를 설치하고 전분육등법을 시행하였다. 그 누구야? 세종이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사군 육진, 북방개척. 자, 우리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그 지도, 보통 한반도 지도 하면 우리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있죠. 그 지도의 국경선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최윤덕 장군 시켜가지고 압록강 쪽으로 쭉쭉 밀어가지고 사군 설치하고 또 김종서 장군 시켜갖고 저 꼭대기 쪽 쭉쭉 밀고 육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료에 최윤덕 사군 나오면 누구다? 세종. 김종서의 육진 나오면 뭐다? 세종. 네, 사군 육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북쪽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군 육진을 쫙 설치하고 아래로는 일본 놈들 외구들이 엄청나게 해적질을 많이 했어. 또 그 당시에 외구들이 들끓여. 그래서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스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이종무의 스시마 정벌은 세종 때다. 기억을 하면 되고, 또 이제 외구들이 계속 그 부산 지역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장사 좀 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요청을 해.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래? 야, 그럼 니네 진짜 해적질 그만하고 남해안 쪽에 우리가 한 3군데 정도 계양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만 장사를 좀 해라. 그리고 무한정 장사하는 것도 안 돼. 우리 상인들도 있으니까. 그래, 배는 정해진 배만 한 50척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대마도 우리가 그 스시마섬 도주한테는 우리가 한 쌀 200석씩 줄 테니까 노략질 해적질 그런 거 좀 하지 마. 일본 새끼들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 삼포를 개방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개해년에 약속한 거라서 개해약조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까 3군데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삼포가 부산포, 제포는 진해예요. 연포는 울산. 그래서 부산, 진해, 울산 이렇게 3군데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50척으로 제한했잖아. 그 배 이름은 세견선이라고 불러요. 세견선 50척. 뭐 이런 게 사료에 나온다? 뭐 세종의 개해약조다. 선택지는 뭐라고 나와?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개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이게 누구라고? 세종대왕. 다 했어 이제. 화면에 나온 건 다 했는데 이제 외워야죠. 외워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많이 있어서 몇 개만 외우면 될 거예요. 또 세종업적인데 안 하고 넘어간 게 뭐가 있나. 농사직설 했고 고려사 했고 의서를 안 했네. 의서는
향약 집성방하고 의방유치라는 의서를 간행합니다. 우리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 있었지, 구급방. 세종대왕 때는 향약 집성방하고 의방유치.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 돼요. 향약 집성방도 농사직설하고 비슷해. 항상 백성을 생각해, 우리 세종대왕은. 각 지역별로 어떤 약초가 나오는지 다 파악해가지고, 외국 약재랑 막 비교해가지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이런 약을 쓰고, 어떨 때 이런 약재를 쓰고, 이런 걸 상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향약 집성방이에요. 우리 약재를 적시에 쓸 수 있는지. 어떤 외국 약재를 대체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자, 의방유치는 글자 그대로 이제 의학 쪽을 다방면으로 취합해 놓은 게 의방유치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의학서적들 싸그리 모아가지고 만든 의학 백과사전이다. 의학 지식을 다방면으로 취합했다. 그래서 의방유치.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삼강행실 또 뭐 팔도지리지 이런 거 다 세종 때예요. 또 뭐 의정부 서사제도 아까 얘기했죠. 태종 때 육조짓기 이제 실시했다가 세종이 다시 의정부 서사제 실시했다고. 세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종태세까지 했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네. 태종태세까지 했고, 문단세 갑시다. 문단세.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눈물을 이제 흘릴 준비해야 돼. 눈물 한 바가지 흘려야 돼. 자, 영화 관상을 아직 안 본 사람은 영화 관상을 한번 보고 오시고, 흐름을 더 잘 알게 돼요. 관상을 보면. 문단세는 순서대로 문종, 단종, 세조예요. 앞에 세종이 한번 나왔잖아요. 세종. 조선의 4대 임금 세종 나왔으니까 뒤에는 세조지. 종아니면 조니까. 문종, 단종, 세조. 시험에는 이제 세조만 나오죠. 문종과 단종은 짧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진직에 세자로 책봉이 됐어. 한 30년 가까이를 이제 세자로 지내면서 세종 옆에서 세종의 이런 수많은 업적들을 도와주고 함께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종 때 만들어서 문종 때 완성된 게 아까 말씀드린 고려사라는 역사서예요. 세가, 열전, 기전체, 고려사. 그 밖에도 그 수많은 세종의 업적에 문종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30년을 세자를 했는데 없겠냐고. 세종이 큰아들이잖아. 정통성도 있는 왕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세종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는 몸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죽게 돼요, 문종이.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문종이 나오면 맨날 아파. 그냥 아픈 모습으로 나와, 문종은. 일찍 죽습니다. 문종이 일찍 죽어요. 근데 문종한테는 아들이 있어. 그가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 아빠 문종이 일찍 죽었어. 그때 단종이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였던 문종이 죽기 전에 당시 실세였던 김종서 장군이나 황보인 같은 정승들한테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또 집현전 그런 학자였던 성상문, 박백년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 단종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근데 누가 있어?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납시오가 있죠. 수양대군 이정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문종의 동생 총알이 2개죠. 문종의 동생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관상 봐봐. 1위의 상이잖아. 막 역적의 상. 그리고 수양대군 옆에 누가 있어? 한명이라는 신하가 있었지. 저희 조상입니다. 청주한시 충성공파예요. 아무튼 당시 실세였던 김종서를 죽여버리고 궁궐로 한 명씩 불러들이죠. 그리고 한 명이가 살생부를 들고 한 명씩 붓으로 쫙쫙 긋어가면서 들어오는 신하들도 한 명씩 칼로 싹싹 긋어버리죠. 그게 뭐야? 계유정난입니다. 그래서 세조 선택지로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라는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태종태세 문단세의 마지막 세조의 업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 한번 쭉 보세요. 읽어보세요. 세조. 한 명의 계유정난 어쩌고 저쩌고 막 써있죠. 세조도 많죠. 자, 봅시다. 일단 한 명이랑 계유정난은 방금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단종복위운동. 단종복위운동은 뭐야? 단종 아빠 문종이 뭐라고 했어 아까? 집현전 학자들한테 단종을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성삼문, 박백년, 이계, 유성원, 뭐 유흥부인가 아무튼 이런 사람들 사육신이라고 들어보죠. 사육신. 세조가 단종을 보내버리고 지가 왕이 되니까 단종을 다시 복위시켜라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에요. 세조가 빡치죠. 집현전 학자 나부랭이들이 감히 나를? 감히 단종을 복위시켜? 하면서 야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집현전도 그냥 없애버려. 그래서 그 단종 복위운동 하다가 죽은 유명한 그 6명의 신하가 바로 사육신이고 성삼문, 박백년 같은 그 다음에 벼슬을 버리고 저기 막 시골 같은 데 숨어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 생육신이고 사육신, 생육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발음 진짜 안 되냐 미치겠네. 자, 아무튼 사료에 성삼문, 박백년 등이 나오고 뭐 상황을 보기 하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뭐 다시 모시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100%인 건 세조 사료입니다. 또 집현전을 없애고 왕권을 강화했다. 그럼 누구? 이거 세조예요. 세조. 집현전 없애버렸어요. 다음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양소를 폐지하였다.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선택지죠. 세조가 이제 수령들한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유향소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라. 원래 힘들게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은 지방이 크는 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원래 유향소가 그 시골 그런 향촌 자치기구인데 수령들을 보좌하고 향례를 감찰하는 뭐 그런 기구예요. 근데 이제 세조가 그런 지시를 하죠. 수령들한테 유향소 감독 좀 철저하게 하라고. 근데 이제 수령들이 간섭을 너무나 많이 하고 빡시게 하는 거야. 유향소놈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함길도에 이시애라고 하는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이 반란에 불평불만이 평소에 많았던 유향소의 사람들이 다수 합류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얘네들이 난을 일으켜요. 그게 이시의 난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당시 그 장군 쌈 개잘했던 그 남이장군이라고 있었어요. 남이장군이 뭐 다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조는 괘씸한 거예요. 어디 유향소 촌놈들이 감히 반란을 하면서 야 유향소 그까이 거지 향촌자치? 야 개나 줘버려 하면서 유향소를 폐지해.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향소를 폐지하였다. 그런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관찰사, 뭐 수령과 향리, 또 유양소 관련된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은 세조 때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양소를 폐지하였다는 선택지는 꼭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주권을 지급했다. 아유,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것도 너무 정말 잘 나오는 선택지예요. 지금 조선 토지제도가 뭐야? 과전법이지. 과전법. 고려 말에 만들어졌던 과전법이야. 관리들한테 과전을 주고 그 땅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주권을 지급해서 먹고 살았어. 근데 이게 퇴직을 해도 계속 받아먹는 거야. 그리고 막 그 죽은 관리의 부인한테 주는 수신전, 또 죽은 관리의 자식들한테 주는 훌양전, 이런 게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세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빡치지. 응? 아니, 일도 안 하는 관리한테 뭔 땅을 주고 세금을 주냐. 현재 일하고 있는 관리만 주도록 해. 그리고 뭐 죽은 관리 부인하고 자식까지 우리가 왜 챙겨. 지금 나라 곳간을 일단 채워놔야 되는데요. 야, 수신전, 훌양전 그런 거 다 없애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그 법이 바로 직전법이고, 직전법은 누구라고? 바로 세조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릉. 광릉은 세조 무덤 이름이에요. 남양주에 있는 무덤 이름인데, 이게 한능검 사료로 자주 나와요. 2번, 3번, 4번 나온 것 같아요. 광릉이. 이런 무덤 이름 알아놓는 것도 시험에 큰 도움이 돼요. 세조 무덤이 광릉이고, 또 우리 선릉, 지하철역 선릉역이죠. 선릉. 강남의 선릉은 조선 성종 무덤입니다. 성종. 그 다음에 태릉선수촌이죠. 태릉은 조선의 그 중종 부인, 누구냐? 문정왕후가? 아무튼, 예. 문정왕후? 무덤일 거예요. 아무튼, 광릉은 세조 무덤이고, 선릉은 성종 무덤이다. 일단 왕무덤은 알아야지. 예. 서울에 있는 왕무덤. 서울 가까이. 일단 그거 기억해 놓읍시다. 광릉은 세조 무덤이다. 다음, 육조직계제 부활. 아까 얘기했죠. 조선이 최초 세워질 때가 뭐였어?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 태종 때 육조직계제. 세종 때 다시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세조 때 다시 육조직계제. 아우, 헷갈리죠. 근데 세조 사료에는, 근데 태종 육조직계제와 세조 육조직계제가 사료만 보고 파악할 수 있을까? 어려울 수 있죠. 육조직계제라는 말만 나온다면. 그래서 이런 사료에서 이런 걸 파악해야 돼. 세조의 사료는 무릇 상황이 어려서, 상황이 누구야? 단종이지, 단종. 단종이 어리다. 그리고 옛 조종의 제도를 복구한다. 옛 조종의 제도, 육조직계제가 옛날에 있었다. 누구 때? 태종 때 육조직계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복구한다. 옛 조종의 제도를 복구한다. 누구 때? 세조 때.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육조직계제가 다시 부활했다. 세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다음으로 원각사지. 아이고, 시간 진짜 많이 자네. 큰일 났네. 다음으로 이제 원각사지 10층석탑. 이거는 고려 문화 할 때도 했었어요. 뭐 경천사 10층석탑 하면서 경천사 10층석탑 영향을 받아서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석탑이 만들어졌다. 기억하라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문화 할 때.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은 성종 문제, 성종의 선택지로 더 많이 나오긴 하죠.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하였다라고 나오죠. 근데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조 때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어. 왜? 성종이니까. 이룰 성종이니까 경국대전이 뭐야? 조선의 법전이잖아.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이다. 하지만 처음 만들어진 건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다.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라는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이때도 여진족들이 자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진관이라는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그 지역 중심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세조다.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 세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 너무 지났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태정태세 문단세를 끝냈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남죠. 뭔가 찝찝함이 남지만 어쩔 수 없어.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확실히 나와요. 한번 비교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기출문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나온 것들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왔던 선택지와 사료들로 구성이 돼 있다.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자주 눈에 또는 귀에 익숙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예성연중 임명선에서 명종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조는 너무 많아가지고 명종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 좋아하나? 아무튼 사화도 나오고 사이코 연산군도 나오고 또 외울 거 많은 성종도 나오고 뭐 임꺽정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안녕.